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화석연료의 감축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었으며 저개발 국가들이 요구했던 손실과 보상도 어느 정도 타결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28차 당사국 총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이 결정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제 2015년에 파리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제27차 당사국 총회까지 기후 위기를 부르는 화석 연료를 퇴출해야 한다. 이런 논의는 계속돼 왔어요. 그런데 이제 화석 연료를 생산하는 중동 산유국이라든가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26차 당사국 총회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를 했었고요.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번 회의로 이제 미뤄진 거죠. 근데 이번에 당사국 총회를 주최한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이 초안에서 단계적 퇴출 대신에 소비와 생산 감소로 물타기 된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좀 많은 나라들이 협상 이탈을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 합의된 단어가 바로 퇴출이라든가 감축이 아닌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된 겁니다. 합의문에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결정적인 10년 안에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 전환의 시기 등을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막연하게 2050년 이전 혹은 그 즈음까지로 썼던 것을 결정적인 10년 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1.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전에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네, 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됐던 제2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손실과 보상이었습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당사국 총회 개막 첫날입니다. 예. 이제 아흐마드 자비르 의장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에 대한 결정문 채택을 선언을 했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만드는 문제가 사실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로 결정문에 각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기금 조성 초안이 5억 달러였는데 의장국인 아랍에미레이트가 1억 달러, 독일이 1억 달러, 이탈리아가 1억 유로, 유럽연합이 1억 4,539만 달러, 영국이 5,100만 달러, 미국이 1,750만 달러, 일본이 1,000만 달러 등을 기탁하면서 7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손실과 피해 의제에 대해서는 유엔 재난 위험 저강국과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이 주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시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개발국의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죠. 현재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녹색 기후기금, 이 기후기금에 대한 좀 지원 약속도 있었다고요? 일단 저개발국에 이제 어떤 이런 기후 대응을 위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제 녹색 기후기금인데요. 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6개 나라가 신규 자금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현재 31개 나라의 총 공약은 사상 최대인 128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여국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개 공여국 정부는 현재까지 총 1억 7,400만 달러 이상의 최빈 개도 기금 및 특별 기후변화 기금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국가기후 계획 및 적응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나라에 한국이 뽑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데 예. 세계 환경단체들이죠. 그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기후 악당들에게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이 상이죠. 화석상을 한국이 받았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의 엘버타주와 노르웨이에 이어서 3번째로 화석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은 말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국제기후변화 정책 분석 전문기관인 저먼워치 등이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64개국 가운데 6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이걸 2005년부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의 책임이 있는 64개 나라의 지수를 산정을 해서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보다 기후 대응을 못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세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산유국입니다. 이걸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후분석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거의 대응하지 않는 매우 불성실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불성실하다는 인식이 깊게 새겨질수록 국제사회에서 수출이나 경제협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이번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에 공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